승무원? 와 좋겠다. 돈도 잘 벌고 해외도 맨날 나가고. 제가 오늘 만나 뵙고 온 아시아나 승무원 출신 선배님도 현역 시절엔 이런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셨다고 해요. 연봉만 해도 2억이 넘었고 전 세계 하늘길을 누비며 살았으니 그야말로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었죠. 그런데요.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 화려했던 경력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지. 근데 하늘을 떠나니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이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콕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선배님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은퇴라는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화려했던 시절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 선배님은 2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무려 30년 가까이를 승무원으로 살았어요. 아시아나에서 객실 사무장까지 하고 연봉도 2억을 찍으면서 나름 잘 산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딱 하루 이틀만 좋았대요. 푹 자고 아침에 커피도 여유 있게 마시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대요. 이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동안 사무장님이라 불리며 수십 명의 승무원을 이끌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승객 안전을 책임졌던 사람이었는데 은퇴 후엔 그 누구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무기력증이 찾아왔대요. 이건 사실 승무원뿐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이에요.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과연 누구인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직함 없는 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선배님은 매일같이 후배들에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례일 돈만 있으면 된다의 함정. 선배님은 은퇴할 때 퇴직금 포함해서 6억 가까운 자산이 있으셨대요. 아파트 대출도 다 갚고 연봉도 높았으니 남들보다 훨씬 여유롭게 퇴직하신 편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 그 돈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쓸데없이 펑펑 썼다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백화점 가고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고. 특히나 승무원 시절 늘 비즈니스 호텔과 고급 식당만 드나들던 습관 때문에 은퇴 후에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대요. 결국 매달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나가니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뜨끔했어요. 나도 은퇴하면 이제 좀 써야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의 돈은 다시 채워 넣을 수 없는 돈이란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례의 내가 누구였는지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 사례는 선배님이 함께 일하셨던 또 다른 승무원 후배님 이야기예요. 그 후배님은 50대 초반에 건강 문제로 은퇴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분이 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저요? 아시아나 사무장이에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말이 사라졌죠. 마치 내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 결국 그 후배님은 심리적 공황 장애까지 겪게 되었대요. 선배님은 이 모습을 보며 깨달으셨대요. 은퇴 전에는 직함 없는 나를 연습해야 한다고. 그래서 은퇴 3년 전부터 요가, 유튜브, 영어 봉사활동,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등 사무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취미와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며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고 하셨어요. 사례 3 건강이 전 재산이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건강 문제로 모든 계획이 무너진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은퇴 후 부부가 유럽 여행을 1년 내내 다니자고 계획하고 연금도 넉넉히 준비해뒀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배우자가 무릎 수술을 하게 되고 본인도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비행기는커녕 집 근처 마트도 제대로 못 다니게 되었다는 거죠. 돈도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결국 은퇴 준비의 1순위는 건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 3가지 핵심. 오늘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은퇴 후 잘 사는 사람은 은퇴 전에 미리미리 연습한 사람이야. 첫째, 돈 관리 연습. 은퇴 후 수입은 한정적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입 없이 한 달 살기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매달 고정 수입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정도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 관계관리 연습. 승무원 시절엔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는데 은퇴 후엔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적인 모임,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직장 밖 사람들과의 관계를 은퇴 전부터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셋째, 건강관리 연습. 은퇴하면 운동하지 뭐가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여야 한대요. 50대 후반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이미 무릎과 허리가 약해져서 원하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마무리,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 조언. 마지막으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무원 은퇴든 회사원 은퇴든 사장님 은퇴든 결국 똑같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장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은퇴 준비라고. 오늘도 일하느라, 육아하느라,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지만 언젠간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은퇴라는 현실 앞에서 잠깐이라도 이 선배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직함 없는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준비, 이왕이면 제대로.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가이드? 먼저, 은퇴라는 단어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은퇴 준비는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돈, 시간, 건강, 관계, 이렇게 네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1. 돈, 은퇴 준비의 기본이자 필수. 돈 이야기는 너무 뻔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수도 있지만 이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까 이야기한 선배님 사례처럼 연봉 2억이 넘는 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산이 쑥쑥 줄어들어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10년 안에 생활비 때문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기 35년 사이에 지출이 급증하는 은퇴 허니문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 관리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째, 은퇴 전 최소 1년은 가상 은퇴 생활비 예산을 짜고 그에 맞춰 살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월 고정 수입 없이 이 정도로만 쓸 수 있다는 감을 미리 잡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안정적인 수입만 고려해서 생활비를 계획해보세요. 둘째, 비상금을 꼭 확보하세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집 수리, 갑작스러운 가족 경조사 등은 늘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권장해요. 셋째, 투자 성향을 은퇴 시기에 맞게 조정하세요. 젊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을 균형 있게 맞춰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시간, 은퇴 후에도 바쁘게 보내기.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요예요. 은퇴 후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팁 하나. 은퇴 전 최소 35년 전부터 퇴직 후 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취미, 봉사활동, 여행, 재취업, 공부, 가족 돌봄 등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씩 경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좋아요. 또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 일상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요. 아침에 운동, 점심 후 산책, 저녁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듣기 등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3. 건강, 가장 중요한 자산.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과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은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한 운동입니다. 무리해서 과격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하루 30분 걷기,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영양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4. 관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삶.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직장 동료와의 단절이 크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 건강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은퇴 전에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취미 모임,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참여, 동호회 가입 등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의사소통을 자주 하며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 사례 하나 더 준비 잘한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 김씨 할아버지는 60대 초반에 은퇴했는데 은퇴 전부터 재정 상담을 받고 가상 은퇴 생활비를 미리 체험해 봤대요. 덕분에 예상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도 보수적으로 바꿨죠. 또한 골프와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었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체력을 관리했어요. 결과적으로 은퇴 5년 차인 지금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란 느낌이 들어서 매일이 즐거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돈, 시간, 건강, 관계 4가지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직함 없는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은퇴 준비니까요.